예,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주차 강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파이썬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소개시켜 드리는 주차입니다. 지난 주차에는 인공지능 기본 이론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번 주차부터는 실습이 좀 병행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 소개시켜 드리고 파이썬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차 강의 목차입니다. 우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많이 쓰는 케라스,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파이썬의 주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기본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종류, 특징 보시면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는 플랫폼 프레임워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티아노, 카페, 딥러닝 for Java, DL4J, 그 다음에 케라스, MXNet,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CNTK, 파이토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 주체는 티아노 같은 경우는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만들었고 OS는 리눅스와 맥상에서 동작을 합니다. 모바일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C++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파이썬이랑 매틀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파이썬으로 짠다는 거죠. 코어에는 C++로 짜져 있어서 속도가 빠릅니다. 예.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주체는 이제 베어에서 만들었고 운영체제는 리눅스와 맥에서 동작을 합니다. 언어는 마찬가지로 C++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인터페이스는 파이썬과 매틀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그 다음에 딥러닝 for Java, DL4J는 스카이마인드에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자바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 JVM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JVM은 리눅스, 맥, 윈도우 다 깔릴 수가 있죠. 그래서 JVM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은 자바니까 안드로이드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자바고요. 인터페이스는 물론 자바 있고 스칼라 있고 파이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제일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 케라스라고 있죠. 이거 만든 사람은 프란슈아 숄레라고 이런 엔지니어가 있어요. 지금 구글 엔지니어인데 요 사람이 만들었고 운영체제는 리눅스, 맥, 윈도우에서 다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은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동작을 합니다. 구글에서 케라스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당연히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iOS도 지원을 합니다. 언어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고 인터페이스도 파이썬입니다. 그 다음에 MXNet은 DMLC에서 만들었고 리눅스, 맥, 윈도우에서 다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iOS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C++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인터페이스는 C++, 파이썬, 매틀랩, R 모두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MXNet 쓰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 당연히 세 개의 OS 다 돌아가고 모바일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지원이 되고 C++이랑 파이썬이랑 섞여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파이썬이랑 C++, 자바, 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CNTK는 MS에서 만들었고 리눅스와 윈도우에서 동작을 하고 모바일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C++,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C++과 파이썬으로 인터페이스를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인 파이토치는 주체는 페이스북에서 만들었고 리눅스, 맥, 윈도우에서 동작을 하고 안드로이드, iOS에서 동작을 하고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고 인터페이스도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플랫폼을 3개 꼽으라 그러면은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렇게 3대 빅 언어죠. 그리고 텐서플로우랑 케라스는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우선 이제 하나하나 그 제일 많이 쓰는 3개의 언어에 대해서 차례차례 한번 보도록 하죠. 케라스는 15년도 3월 27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7년 구글은 텐서플로우의 코어 라이브러리에 케라스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라스를 인수했죠. 그래서 프랑시아 솔레가 이제 구글로 들어와서 같이 케라스를 텐서플로우랑 합치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더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네. 케라스의 특징을 보면은 CPU와 GPU에서 원활한 실행이 되도록 돼 있고, 미리 레이블링된 데이터 세트를 좀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원을 하고, 모델 평가를 지원하고, 모듈형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볼게요. 텐서플로우는 15년도 11월 9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19년도 9월 텐서플로우 2.0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2.0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케라스가 들어온 상태여서 케라스 기반으로 많이 인터페이스를 갖춰지게 돼요. 구글 브레인에서 개발을 했고, 초반에는 높은 점유율을 가졌지만 현재는 파이토치로 인해 점점 하락세에 좀 있는 추세예요. 처음에는 이제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많이들 쓰고 그랬는데, 이게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성능은 좋은데 프로그램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관적인 언어인 파이토치를 많이 쓰니까 케라스를 인수해서 조금 더 쉽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어렵다. 그래서 파이토치가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의 특징은 속도에 최적화되어 있다. 굉장히 빨라요. 이게 구글에서 어떤 안드로이드 운영 안드로이드 그 모바일에서 좀 동작하게 하려고 이렇게 최적화한 면이 있어서 속도에 최적화되어 있고, 반응형 구조로 되어 있고, 탄력적이고, 병렬 신경망 교육이 가능합니다. 병렬 신경망 훈련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대규모 사용자 커뮤니티가 있어서 도움받기 용이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토치에 대해서 볼게요. 파이토치 16년도 10월에 발표를 했어요. 이거 페이스북 페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연구 영역에서는 이미 텐서플로우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점점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쉽게 프로그램을 딸 수가 있어요. 텐서플로우나 뭐 이런 것보다. 파이토치의 특징은 이해와 디버깅이 쉽고 객관적이고 간결한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efine by run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결과값을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모델 그룹을 만들 때 고정 생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데이터에 따라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썬 라이브러리와 높은 호환성을 가집니다.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직관성이에요. 사람이 쓰는 언어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건데, 파이토치도 그거와 같은 맥락을 이루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직관성이 높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개의 플랫폼을 받고, 이 세 개의 플랫폼은 모두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 위에서 인터페이스를 갖고, 파이썬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심지어 파이썬으로만 개발된 언어도 있죠. 파이토치랑 케라스는 파이썬으로 개발이 돼 있죠. 그래서 파이썬은 우선 좀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원 작자는 구이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원 작자이고, 파이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개발을 합니다. 1991년 2월 20일 날 첫 발표를 하고 현재 3.11 버전이 발표가 돼 있어요. 주로 이 데이터 사이언스, 자동화, 멀티미디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네트워킹, 웹 개발, 영상 처리 등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이썬에서 파이썬이 특히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빅3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넘파이예요. 그리고 판다스가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세 번째가 사이클런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좀 많이 최적화되어 있고, 판다스는 데이터 처리 에 많이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러는 이것도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 학기랑 요 수업을 통해서는 요 넘파이 기반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이썬은 기본 수치 연산에 지원 기능을 하는데, 특히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간단한 계산기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C++이나 자바 등에서 지원하는 여러 연산자들 역시 지원을 하죠. 기본 수치 연산 제공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거의 C랑 C++에서 지원하는 건 다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칙 연산 물론 지원하고 나머지와 제곱 연산 지원하고 나누기 몫을 구하는 요 연산자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할당하는 요 연산자랑 인크리먼트 같은 요런 거 지원을 하고 빼기 이꼴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곱하기 이꼴, 나누기 이꼴, 퍼센트 이꼴, 그 다음에 나누기 목 요거 이꼴, 그 다음에 요 제곱 있죠? 제곱 승수 이꼴 요것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들 다 지원을 해요. 비트와이즈 AND, 비트와이즈 OR, 비트와이즈 익스클루시브 OR, 비트와이즈 NOT, 시프트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이렇게 비트 연산자도 지원을 합니다. 자, 이제 요거 기본 이제 수치 연산을 볼 텐데, 요 간단하게 보시고, 잠시 후에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이거 한번 좀 보세요. 일단은 우리는 아나콘다 기반으로 할 거고, 아나콘다를 까시면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을 켜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프로그램장을 띄워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장에 이렇게 계산기처럼 숫자를 넣으면은 Shift 엔터를 치면 이제 실행이에요. 이렇게 숫자 더하기 연산이 되고 더해서 나누기 연산자 하면은 나누기 연산자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 구하는 요 연산자를 하면은 2022 더하기 2022 목 구하는 요 슬래시 두 개 쌍슬래시 2 하면은 몫이 구해지죠. 이렇게 2022 그 다음에 2의 10승 거듭 제곱승 연산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 연산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 혹은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표현을 합니다. 따옴표 내에는 요거를 통해서 escape라고 하는데 요거를 통해 가지고 기능들을 수행을 해요. 요 백슬러시 n 하면은 newline, 그다음에 백슬러시 t 하면 탭. 그래서 출력할 때 개행을 해서 출력한다든지 탭을 하고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있고 문자열들을 수치 연산 기호로 확장해서 확장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따옴표하고 A, 따옴표하고 B에서 이렇게 더하기 하면은 두 개가 문자열이 합쳐져요. 그 다음에 따옴표 A하고 곱하기 3 하면 AAA 이렇게 세 개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요 기능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문자열을 배연처럼 위치 인덱스를 가져요. 문자열은. 그래서 이렇게 A, B, C, D가 있다고 치면은 요 A라는 인덱스는 문자열이 A, B, C, D인 거예요. A, B, C, D라는 문자열이 있으면은 이 A라는 글자는 0번째 배열처럼 0번째 글자다라는 거고 B라는 문자는 1번째, C라는 거는 2번째, D라는 거는 3번째 문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특이하게 끝에를 마이너스 1 인덱스라고 똑같이 명령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자열에다가 세 번째 하면은 D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하면은 이 D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 하면은 C가 나오고 마이너스 3 하면 B가 나오고 마이너스 4 하면은 A가 나오고 그래서 기존의 C 언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인덱스를 허용을 안 했죠. 근데 파이썬은 이 마이너스 인덱스를 끝에서부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갖는다. 이게 특징적이다. 이거 이따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hello AI world 하면은 문자를 치면은 이렇게 hello AI world라는 문자를 이제 받아 먹는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해도 이렇게 문자열로 받아 먹죠. 그 다음에 요거를 s에다가 넣는다. 그리고 s를 출력해 보면은 hello AI world 여기 이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hello AI world에다가 escape 문자 백슬러시 n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hello AI하고 개행해서 월드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린트하고 s를 3번 한다고 치면은 s는 뭐였어요? hello AI world였죠? 그래서 요거를 3번 hello AI world, hello AI world, hello AI world 3번 반복해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게 붙어 있어서 좀 보기 그렇죠? 그래서 s하고 백슬러시 n을 했어요. 그러면 hello AI world 하고 개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3번 하니까 hello AI world 개행
계획 이렇게 해서 세 열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이렇게 땡땡하고 5 하면은 처음서부터 다섯 번째 이전까지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번째라고 그랬죠? 0, 1, 2, 3, 4 5, 2 바로 전까지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 그래서 헬로 AI 월드 여기니까 0, 1, 2, 3, 4까지 출력을 해준다. 이렇게 백슬러시 이게 땡땡하고 5 하면은 5를 제외하고 그 바로 전까지 0서부터 4까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5서부터 땡땡 하면은 5서부터 끝까지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5는 헬로 이 5 다음이니까 이 공백이죠. 그래서 공백서부터 공백 AI 공백 월드 이렇게 끝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끝에서부터 이제 카운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D가 마이너스 여기 월드 D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L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하면 L 맨 끝에는 D니까 D 해서 LD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리스트는 파이썬의 데이터 그룹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파이썬 그 C랑 C++에서는 이제 배열이라는 게 있었죠. 파이썬에는 그런 배열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이 유사한 그런 배열과 유사한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배열도 있고 넘파이 어레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의 데이터 그룹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 대괄호로 사이에 쉼표로 구분해 가지고 그 안에 리스트로 작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유형의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 리스트에 뭐 숫자만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로 뭐 이렇게 항목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유형의 항목이 포함될 수도 있다.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인덱싱은 순서 이렇게 정하는 거죠. 슬라이싱은 이렇게 쪼개는 거. 그리고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펜드랑 뭐 리무브 뭐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n 리스트하고 0, 1, 2, 3, 4, 5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리스트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대괄호하고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리스트화 돼요. n 리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출력이 된다. n 리스트에다 제로 하면은 제로 첫 번째 거 이제 나오고 n 리스트 마이너스 1 하면은 맨 마지막 거 이렇게 되죠. 인덱싱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는 거 슬라이싱이 된다. 1서부터 3 하면은 1서부터 2까지 출력이 되는 거죠. 3 이전까지. 그래서 1, 3 하면은 0, 1 하고 2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3이니까 출력이 안 돼서 1, 2가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n리스트 5 하면은 이게 다섯 번째 숫자니까 0, 1, 2, 3, 4, 5 해서 5가 이제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500을 넣었어요. n리스트 5면 이 5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요거를 지우고 500을 넣으라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n리스트 하면은 0, 1, 2, 3, 4, 5가 아니라 500이 된다. 그 다음에 추가 삭제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펜드에다가 6 하면은 끝에다가 항목 6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요 랭스 해서 n리스트 하면 총 원소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7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 리스트 하면은 요 항목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 리스트, 여기 캐릭터 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C 리스트 하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추가를 한 거죠. 문자, 아까 전에 숫자였는데 문자 리스트를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C 리스트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C 리스트 1, 3 했어요. 그러면은 0, 1 B서부터 1, 2 BC가 이제 나오겠죠. C 리스트 하면은 랭스 하면은 총 몇 개예요? 5개죠. 그래서 원소는 5개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NC 리스트 이걸 두 개를 합쳤어요. 항목 안에 다른 항목을 이렇게 새로 넣었죠. 리스트 안에 새로운 리스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NC 리스트 하면은 이렇게 N 리스트 되고 이렇게 C 리스트 되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지는 형태죠. NC 리스트 제로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보면은 처음에 들어가면은 항목이 몇 개 있어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크게 보면 이 두 개가 있죠. 그 안에는 7개가 있고 5개가 있고 이렇게 돼서 NC 리스트 제로 하면 요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크게 보면은 1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0을 인덱싱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배열로 이렇게 하면 돼요. 0번째 0, 요거는 0번째 1, 0번째 2, 0번째 3 이렇게 가는 거죠. 요거는 1번째 0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1번째 1, 뭐 이런 식으로 인덱싱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이제 리스트까지 봤는데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타입도 있어요. 이거 이제 추후에도 많이 사용되니까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여러 쌍의 데이터를 담아둘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는 이게 무슨 뜻이죠? 사전이라는 의미죠. 사전인데 이게 어떤 키워드가 있고 그 안에 그거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사전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게 키워드랑 그 안에 어떤 밸류 자세한 값이 되는 이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쌍이에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키 값은 따옴표로 묶어주고 해당하는 밸류 값은 이렇게 콜론하고 밸류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따옴표 키 하고 이렇게 콜론하고 요거는 이제 숫자 밸류일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문자 밸류일 경우는 이렇게 따옴표로 묶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키 밸류는 또 이렇게 하고 숫자 밸류는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키 값은 문자열 형태로 가고 밸류 값은 문자열 혹은 숫자 모두가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거. 특정 키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정의하고 key4라는 키 값을 정의하고 이 안에 밸류 값은 문자열로 value4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dict in key1이 있냐? 그러면은 key1이 없죠. 그러면은 false가 나와요. 뭐 이렇게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부 딕셔너리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 key4라는 값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걸 del하고 key4 하면은 요거에 해당하는 키워드 값이 키 값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지울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딕셔너리 타입인데 딕셔너리하고 cdict 해서 새로운 딕셔너리 변수를 정의를 해서 여기에 테슬라라는 키워드에 us라는 밸류, 현대라는 키워드에 코리아라는 밸류, 도요타라는 키워드에 저펜이라는 밸류, 폭스바겐이라는 키워드에 젊은이라는 밸류. 그래서 이건 나라 국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페어를 했어요. 다 문자열이고요. 그래서 cdict 하면은 테슬라 US, 현대 코리아, 토요타, 저펜, 폭스바겐, 젊은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cdict 테슬라 하면은 요거를 키워드로 갖는 값을 빼내는 거죠. 뭐예요? US죠. 그래서 US가 나왔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딕셔너리에 어떤 키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in cdict에 도요타가 있냐? 도요타가 있죠. 그래서 true. 그 다음에 도요타를 삭제하고 싶으면은 del하고 cdict 도요타 하면은 삭제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도요타가 있냐 물었는데 삭제가 됐으니까 false가 나오면서 이제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뒤에도 많이 사용할 거니까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네,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if문에 대해서 좀 볼게요. if문은 이제 제어문인데 조건식의 true, false 결과에 따라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랑 C++랑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이게 키워드가 조금 다른데 타입 1은 제일 많이 이제 좀 자주 쓰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 if문하고 조건하고 땡땡을 해야 돼요. 요 콜론을 하고 수행 문장을 이렇게 쓰면 돼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요 콜론이 없죠. 근데 요거는 파이썬 있어요. 이렇게 콜론하고 수행 문장 쓰면 되고 만약에 else를 넣고 싶으면은 if 조건문 땡땡 수행 문장하고 그 다음에 else하고 땡땡 이렇게 똑같이 콜론하고 수행 문장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else if를 하고 싶다. else if는 elif예요. 조금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if 조건문 수행 문장
else if 대신에 elif하고 조건 문장, 수행 문장, 그 다음에 else하고 수행 문장 이렇게 타입 3까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프로그램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if문하고 int, input 숫자를 입력하세요. 여기 input이 파이썬에서 어떤 입력을 받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input 하면 숫자를 입력하세요. input을 받고 그거를 인티저 형태로 받는 거예요. 인티저 형태로 캐스팅 받아가지고 x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면은 3을 넣었어요. 이 x 안에 이제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를 가지고 조건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음수입니다를 출력하라고 하는 거고, x가 0이랑 같냐? 면 0이랑 같으면은 0입니다를 출력하고, 그것도 아니고 다 아니면은 s를 통해서 양수입니다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을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조건이 안 걸리고 여기서 안 걸리고 다 안 걸리니까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양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if문도 있고 스위치문도 있고 for문도 있고 while문도 있고 range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range라는 게 있어요. for문에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복문. 반복문은 이제 for문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변수와 변수가 속하는 리스트 혹은 셔틀,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 문자열 등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변수가 속하는 리스트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for문하고 변수하고 인 리스트, 이 리스트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떤 변수 넣고 변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돌죠.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for 변수 in list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요게 이제 땡땡을 이제 끝에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고 그 다음에 수행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사용하는 타입별로 이렇게 타입별로 묶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for v in list, 리스트 안에 이제 v가 있는데 이 v가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꺼내지면서 계속 반복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항목들이 만약에 뭐 이제 A, B, C, D면은 A, B, C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인덱싱을 넣고 싶다. 0, 1, 2 이렇게 넣고 싶다. 그러면 enumerate를 쓰면 돼요. enumerate 리스트 하면은 i는 인덱스가 되고 v는 해당하는 밸류 값들 리스트가 하나씩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제 뒤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좀 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입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인 거 딕셔너리가 이제 들어가요. 딕셔너리가 들어가고 여기 안에다가 키를 넣고 이제 밸류 값을 이제 쓰겠죠. 수행 문장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레인지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레인지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예전에 C 언어에서 많이 썼던 for i는 0서부터 뭐 10까지 할 때 10까지 할 때 그걸 이제 레인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start, end 어떤 스텝에서 이 밸류가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 몇 칸씩 이동할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뭐 예제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for key cdict 하면 딕셔너리에 있는 게 키 값으로 이제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print key is from cdict key 하면 어떻게 돼요? cdict에 있는 값이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이제 테슬라, 도요타, 뭐 현대 그 자동차 회사 있잖아요. 그걸 한다고 했을 때 cdict에는 이제 테슬라, US, 현대, 코리아, 뭐 폭스바겐, 젊은이 이 페어가 있으면은 이게 키 값을 하나하나 받아서 키에다 넣으면은 테슬라가 나오고 is from cdict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꺼내라. 그러면 뭐가 나와요? US가 나오겠죠. 그래서 US. 테슬라 is from US. 현대 is from Korea. 폭스바겐 is from Germany.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enumerate를 사용해서 한번 볼게요. enumerate 해서 C 리스트 하면은 인덱스는 I로 가고 항목들은 V로 가서 하나하나 이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int index는 요 파이썬에서 프린트문 쓰는 방법인데 따옴표로 묶어주고 점 포맷하고 여기다가 쓰고 싶은 요 항목에 넣고 싶은 거, 이 괄호 안에 넣고 싶은 거를 넣으면 돼요. 인덱스랑 밸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포맷에 i는 0, 1, 2, 3 이렇게 들어가고 v는 그거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 C 리스트는 A, B, C, D, E를 넣었었죠.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했다가 잠시 뒤에 2교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폼은 이렇게 쓰는 것까지 했습니다.